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이제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반전 증폭기의 이제 전압 이득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이제 입력이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플러스 단자의 전압 입력 전압이 이제 두 개가 있고 한 개의 출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소스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실제 결과는 각각의 소스가 있을 때의 결과를 나중에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VR도 들어오고 VD가 들어오는데 VR을 0으로 놓고 VD와 VC의 관계를 구하고 다음에 VD를 0으로 놓고 VR과 VC의 관계를 구해서 그 VC 두 개의 VC를 더하게 되면 각각 기여한 출력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VR 그 플러스 단자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0이라고 놓고 VD와 VC의 관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2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하겠습니다. IC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가는 전류를 IC. 그런데 VR에 걸린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아까 이상적인 OPM프에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위차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제로가 되면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VC 전압이 여기에 걸리고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VC의 전압이 R2에 모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IC는 VC를 R2로 나누면 되는데 소자의 전류와 전압의 방향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방향은 뭐냐면 전압이 플러스로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것이 이제 기준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IC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R1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하겠습니다. ID는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 오른쪽이 VD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이때 ID는 VD를 R1으로 나누면 됩니다. 기준 방향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ID의 전류가 요 지점까지, 요 노드까지 와서 모두 위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이상적인 OPM프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가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ID와 IC는 결국 같은 전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관계식을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우리가 VC와 VD의 관계를 아래에 있는 식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C 출력은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D가 됩니다. 그러니까 VD와 VC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VD 전압을 0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R과 VC의 관계를 구하는 거죠. 근데 VR 전압이 플러스 단자에 걸린 전압인데 두 개의 단자의 전위차가 0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단자에 걸린 전압도 플러스 VR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이제 0V니까 전체 두 개의 저항에 걸린 전압이 VC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전압이 VR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두 개의 저항을 VC라는 전압이 나눠 가질 때
VR이 된다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R 요 지점은 VC에서 VD를 뺀 전압을 두 개 정에서 나눠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때 VD가 0이 되기 때문에 VC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VC와 VR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VC는 1 플러스 R1분의 R2 VR, 이런 식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결과를 합치면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VD와 VC의 관계식이 있고 VR과 VC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더하면 이런 식의 한 개의 전압 이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D와 VC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VR은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실제로 신호는 여기에 이제 인가하게 됩니다. 그런 실제로 VD와 VC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VD와 VC의 관계의 개인은 이득은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전압이 바뀌게 되는 방향을 말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좀 알기 쉽도록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C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출력이 될 테니까, OPMP에 출력이 될 테니까 여기에 Y축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VD는 여기 X축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OPMP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OPMP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작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데, 양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하지 않고 0으로 인가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 OPMP의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보내야 될 전압이 50V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50V까지 내보낼 수 없는 게 이 공급된 전압 이상으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동작 전압 플러스 VCC가 있고 마이너스 동작 전압 마이너스 VCC가 있는데, 어쨌든 요 높이 또는 최저 이하로는 출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 내부가 이제 아마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와 VC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요런 이제 커브가 되는데, 먼저 요 지점은 VD가 제로일 때 VC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VD가 제로가 되면 앞에 있는 항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VR로 이루어져 있는 요 값이 어떤 이제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VC가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VC가 제로가 되는 VD 지점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OPMP는 두 개의 접점을 잇는 이 선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VD가 증가하게 되면 VC는 감소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실은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VD가 증가할 때
VC는 이제 감소하게 되고 VD가 감소하게 되면 VC는 증가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반전증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마이너스 공급 전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커브가 여기서 제한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VC 전압이 VD 전압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요 사선, 요 삼각형 내에서 동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차 증폭기하고 이제 비교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PWM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전압이 있는데 저항 두 개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저항 두 개 가운데 있는 지점의 전압 VD는 이런 식으로 저항 분배의 전압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5차 증폭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VR은 일정한 상태에서 R1, R2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R1, R2의 B는 요 OPM4 5차 증폭기의 전압 이득이 되는 거고, R2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C 5차 증폭기의 출력이 비교기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비교기의 마이너스 단자의 삼각파형,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삼각파형을 인가한다고 이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기의 출력에서 어떤 이제 펄스 파형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전압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요 VO 전압이 내려가게 되면은 뭐 비율이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VD 전압도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차 증폭기의 이득에 의해서 이 이득은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득 때문에 VD 전압이 내려가면 5차 증폭기의 출력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펄스의 폭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삼각파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던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펄스의 폭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전압이 내려가면 VO 전압이 내려가면 VD 전압도 비례해서 내려가고, 5차 증폭기가 올려주고 올라간 만큼 펄스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출력 전압이 이제 VO 전압이 상승했을 때 VD 전압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이 5차 증폭기의 R1, R2의 비에 의해서 이번에는 개인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그 출력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삼각파에서 요 전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펄스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펄스의 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펄스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을 얘가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PWM 제어의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여기에 이제 전력 변환 장치가 있다면 여기 이제 입력 전압이 들어가고 이제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펄스의 폭으로 조절되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게 이제 조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터의 속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전압의 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펄스의 폭이 증가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펄스의 폭이 감소되면 출력 전압이 감소되는 그런 여기에 이제 컨버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제어 모듈 PWM 제어 모듈을 여기다 달아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한 기준 전압을 놓고 출력 전압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안정된 제어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전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면 VD 전압이 내려가게 되고 얘는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펄스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펄스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제어 값이 커지는 그 방향으로 얘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출력 전압이 여기 내가 설정한 기준 전압과 항상 일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얘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넓어지는 방향으로 제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5차 증폭기는 그 반전 증폭기는 요 LM358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5V 레퍼런스가 5V니까 레퍼런스 전압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그라운드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퍼런스의 저항과 TL431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UVLO 회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준 전압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V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2번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보시면 저항과 커패시터가 이제 여러 개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소자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저항 R1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세 개의 소자가 합쳐진 것이 R2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R1, R2의 개념은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직류의 전압 이득과 교류 전압 이득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과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임피던스의 관계도 R1이 아니고 이제 G1이 되겠죠. 합성 임피던스니까 얘도 G2가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임피던스를 갖게 되는 5차 증폭기의 이득도 G-G1분의 G2가 되고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2에 해당이 되고 이게 R1에 해당이 됩니다. R2를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와 출력 단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1을 거쳐서 이게 이제 입력이 인가됩니다. 입력 전압이 이제 어떤 크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 저항 두 개로 분배를 했고요. 적당하게 이제 조정하기 위한 가변 저항을 여기 이제 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비교기로 들어가서 PWM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데 요 중앙에 있는 회로가 이제 기동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제어 특성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제어 특성이 완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 스타트가 됩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요 저항과 커패시터의 충전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저항과 커패시터의 그 충전 회로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 바이어스 전압, 그 5V 레퍼런스죠.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여기서 R은 위에 있는 저항이고 밑에 있는 C는 밑에 있는 이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압은 제로에서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갈 때 3V가 만나는 지점이 TA, TB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TA는 3V에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1K를 쓰고 커패시터로 0.1 마이크로로 썼을 때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식과 같이 이 정수값에 의해서 3V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0.47 밀리세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A, 그러니까 요 6번 단자의 전압이 커패시터에 의해서 충분히 충전된 다음에 동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은 실제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천천히 동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 스타트 회로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기의 회로를 이용해서 PWM 출력이 나오게 될 텐데, 비교기의 삼각파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DC 전압을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텐데, 여기에 5차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DC 전압을 인가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퍼해서 이 전압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에 묶어 주게 되면은 5V가 두 개의 저항으로 나눠 갖게 되고, 요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요 전압, 요 6번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변 저항을 조절하게 되면은 펄스의 폭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또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비교기의 출력에서 삼각파형이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단자의 일정한 전압이 이렇게 가변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전압이 높을 때만 비교기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로우가 됩니다. 0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컨트롤 전압, VC 전압이 여기에 걸쳐져 있으면 요 구간, 그러니까 삼각 파형이 높아졌을 때만 1이 되고 다시 0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데, 요 VC 전압이 쭉 내려감에 따라서 삼각 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펄스가 쭉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VC 전압, 그러니까 6번 단자의 전압을 조절하면 펄스의 폭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펄스의 주파수는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주기에서 펄스의 폭만 바꿀 수 있는 거죠. VC 전압을 조절해서 6번 단자의 전압을 조절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단자의 전압이 이제 낮아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가변정을 돌려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제 PWM 출력의 요 비교기 7번 단자의 전압은 펄스가 쭉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되는 그런 파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 때에는 요 비교기의 펄스 PWM 펄스의 출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차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건너뛰어서 6번 단자의 전압만 이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실험할 때도 이렇게 점퍼하고 요 단자가 레퍼런스 전압에서 묶어서 점퍼해서 해주게 되면은
요 가변장을 조절해서 요 전압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그런 이제 펄스의 폭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